안녕하세요. 365 건강플러스 한의사 이유진입니다. 오늘은 백반증과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반증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최근 들어서 몸속의 신경세포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항체가 발견되면서 자가면역과 관련된 질환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면역 질환은 면역세포가 자신을 공격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백반증은 면역세포가 자신의 피부의 멜라닌 색소를 파괴시켜서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면역질병이고요. 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몸에 화끈거리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오늘은 백반증과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백반증,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의 원인, 증상,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자신이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자신감을 상실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특히 나이 어린 분들은 그런 경우가 더 심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외모가 비정상적인 경우에 특히 심한 외모 콤플렉스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백반증 같은 병의 경우에는 피부색이 하얗게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보이는 부위에 피부색이 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등, 얼굴 피부 등의 색깔이 하얗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색이 얼룩지면서 하얗게 군데군데 있다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자신감을 상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외출하는 것도 싫어하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활동하지 못하는 정신적인 위축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피부에는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멜라닌 색소는 피부색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멜라닌 색소가 조금 있으면 백인, 중간 정도면 황인, 많으면 흑인, 이렇게 세 인종의 피부색을 결정하는 중요한 색소입니다. 그만큼 멜라닌 색소는 인종별로 유전자의 영향을 받아서 피부색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백반증은요, 이런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멜라노사이트라는 세포를 자신의 면역세포가 파괴시키면서 발생하는 면역질병입니다. 백반증은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피부병이지만 실제는 면역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속의 면역세포가 자신의 세포를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인하고 공격해서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아프지 않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통증이라는 것은 자신의 몸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호소하는 경고이기도 하지만 일단 고통스러운 증상인데요. 누구나 두통, 몸살 통증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통증이 있는 동안은 누구나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그 순간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질병 중에는 평생 이런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한 질병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는데요. 이 질병은 신경병성 통증 질환으로 아직까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발생한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통증이 통각과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치기만 해도 아프고 움직이기만 해도 통증이
극심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따가운 통증, 화끈거리는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요. 몸이 일부가 차가워지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일부의 경우는 땀이 과도하게 많이 나기도 하고 반대로 땀이 안 나는 자율신경 관련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분들도 있습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굉장히 희귀한 통증 질환으로 이런 질병의 병명을 들어보신 분들이 드물 정도로 희귀한 질병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논문과 연구를 통해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들의 경우에 연구를 해보았더니 몸속에 자신의 신경세포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항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부 학자들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은요, 현재까지 알려진 질병만 해도 한 80여 가지 종류가 넘습니다.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자신의 세포를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인하고 파괴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질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중에는 대부분이 희귀한 질병들이 많이 속해 있습니다. 백반증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선도 피부병이지만 실제는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반증도 표현되는 증상은 피부병이지만 실제는 인체 내부의 면역 교란으로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현재까지는 신경병성 통증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들어서 자가면역 항체가 발견되면서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다라고 추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면역학에서는 이러한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을 첫 번째는 미생물의 감염, 두 번째는 조직의 손상, 세 번째는 유전자의 문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첫 번째는 스트레스, 두 번째는 음식의 부절제, 세 번째는 과로, 네 번째는 환경 오염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스트레스는 일단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 조절을 하는 콜티졸 호르몬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랫동안 받은 스트레스는 결국에는 콜티졸의 분비량을 떨어뜨려서 면역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면역 염증 반응이 과잉되면서 자가면역 질환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내적인 스트레스와 외적인 스트레스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내적인 스트레스는 타고난 성격과 관련이 높습니다. 남보다 예민하고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더 많이 신경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남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렇지만 본인은 집에 가서도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신경 쓰고 고민하느라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완벽주의 성격으로 자신의 몸이 힘들고 피곤해도 해야 될 일을 해내면서 몸의 면역은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예민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남보다 더 불안해하고 걱정이 더 많은 분들이 내적인 스트레스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스트레스는 고부간의 갈등, 직장 상사와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 어떤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들이죠. 그리고 경제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그런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자가면역 질환이 더 잘 발생한다라고 하는 논문도 최근 들어서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의 문제인데요. 이 음식은 우리 인체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먹는 음식이 나의 건강을 결정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음식은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식이섬유나 미네랄이 많은 야채나 과일은 먹지 않고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만을 먹으려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음식의 불균형이 반복될수록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장내에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에 해당되는 그런 면역세포들이 주로 장 점막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과 부패균이 장내에 세균층을 이루면서 이런 장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부패균을 많이 늘려주는 인스턴트, 패스트 음식을 많이 먹고 또 유산균은 늘려줄 수 있는 야채나 과일을 먹지 않는 이런 식습관이 오랫동안 반복되면은 장내 면역은 예민해지면서 몸에 면역염증 반응이 쉽게 잘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장내에 있는 새는장 증후군이라고 하는 리퀴거 신드롬이 발생하면서 장내의 면역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과로인데요.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면서 일에 열중하다 보면 이런 과로 때문에 많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랜 기간의 과로는 만성 피로뿐만 아니라 면역 시스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환경오염입니다. 산업화되면서 공기 중에는 많은 미세먼지와 매연이 섞이면서 이것들이 몸속에 들어오면 안 되는 환경 호르몬이 생기면서 많은 질병들에 영향을 주는데요. 내 몸에 들어온 환경 호르몬은 인체의 호르몬이 작용해야 될 부위에 대신 작용을 해서 호르몬의 교란을 일으킵니다. 호르몬의 교란은 바로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서 많은 면역 관련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합성세제, 플라스틱 제품 중에도 이런 환경 호르몬이 있어서 과거에 비해 몸속에 들어오는 환경 호르몬의 양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반증은요, 여러 원인에 의해 면역 시스템이 파괴되어서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항체가 생성되어서 발생하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피부나 눈이나 모발 등의 인체의 여러 색깔을 결정하는 그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색소 형성 세포인 멜라노사이트를 파괴하면서 피부가 하얗게 변하게 됩니다. 이 백반증은요, 4년에서 5년 정도의 잠복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멜라노사이트가 멜라닌 색소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해도 각질층에 보관되어 있던 색소를 이용해서 적어도 4, 5년 정도는 정상적인 색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각질층에 있던 멜라닌 색소를 모두 소진하고 나면 백반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백반증이 생겼다. 그러니까 3개월 전에, 한 달 전에 먹었던 어떤 음식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게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심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하나의 백반증이 생기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에 내 몸속에 많은 문제들이 쌓여야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백반증은요, 겨드랑이, 유방 아래쪽, 생식기 부위, 손, 목, 얼굴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멜라닌 색소 형성세포인 멜라닌 색소 사이트가 그 멜라노사이트가 파괴된 부분만 계란 모양 또는 지도 모양으로 하얗게 탈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피부의 색이 하얗게 변하니까 미관상의 문제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보통은 통증이 없고 가렵지 않아서 눈에 띄지 않는 부위는 본인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다른 사람이 우연히 발견해주지 않는 이상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주로 얼굴, 손, 목처럼 눈에 보이는 곳에 피부가 하얗게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본인 스스로 이제 병을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백반증은 병이 나타난 특징과 모양에 따라 백반증, 백색증, 조갑백반, 선상백반증, 안구 백색증, 안피부 백색증, 탈피성 백색증 등 여러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백반증과 유사한 증상이 이제 백색증인데요. 백반증과 백색증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좀 있고요. 실제 발병 원인도 약간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백반증은 약 후천성인 특징이 있고 백색증은 선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발병 과정도 백반증은 멜라노사이트, 즉 멜라닌 세포가 파괴돼서 멜라닌 색소의 수가 감소되거나 소실되면서 하얗게 탈색이 되는 경우고요. 백색증은 멜라노사이트는 정상인데 그 속에 색소 과립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 백색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백반증은 멜라닌 색소를 생산하는 공장이 파괴돼서 나타난다 할 수 있고요. 백색증은 공장은 멀쩡한데 멜라닌 색소를 만들 재료가 없어서 발생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백반증은 전 인구의 한 1%에서 발병이 되고 인종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나타납니다. 또한 환자의 한 50% 정도가 20세 이전에 발생하고 20% 정도는 가족력이 있고 40세 이후에 유발하면 당뇨, 악성 빈혈,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질환의 전조 증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시는 분 중에는 백반증 환자셨는데요. 손등에 이제 백반증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셨고 동시에 이제 파킨슨병도 같이 있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초기였기 때문에 그래도 치료하시면서 백반증의 그 증상이 실제로 호전되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은 골절, 수술, 상처, 교통사고 같은 외상 후에 나타나는 신경병성 통증을 말하는데요. 통증의 특징이 뜨겁다, 화끈거린다, 그리고 통각 과민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외에도 붓기도 하고 피부색이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육이 위축되고 팔다리의 움직임을 제대로 못 쓰는 경우도 있고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은 원인과 증상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로 1형은 신경의 손상은 없이 주로 외상으로만 발생하는 경우고요. 2형은 교감신경 관련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데 체온 조절이 안 되거나 땀이 과도하게 나거나 하는 등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2형은요, 신경에 이제 손상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총상, 골절 등으로 인해서 신경의 손상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보통 통증에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타는 듯한 통증, 이질통을 느끼지만 교감신경에 관련된 그런 증상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은 자신의 의지와 관련 없이 작은 자극에도 극심한 통증을 환자가 느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는 그 고통 때문에 정서가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또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정신과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백반증과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같은 환자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한약요법, 침요법, 교정요법, 연약요법 등을 통해서 증상을 개선해드리고 있습니다. 알쏭달쏭 건강 Q&A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백반증 환자인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백반증은요, 피부의 멜라닌 색소가 자신의 면역세포에 의해서 파괴되어서 발생하는 면역질병인데요. 그래서 꾸준히 평소에
관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음주, 흡연, 피부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백반증 환자는 각질층이 얇고 멜라닌 색소까지도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쉽게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질층을 그대로 투과한 자외선이 멜라닌 색소까지, 멜라닌 세포까지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햇빛이 강한 날은 가급적 외출을 좀 줄이시고요. 부득이하게 나가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백반증을 보이는 피부는 표피층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친 떼수건으로 피부를 이렇게 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꾸준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몸의 면역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동시에 피부의 말초 혈액 순환을 개선시켜 주어서 피부 상태도 좋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의 진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이것도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요, 희귀한 질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이거다라고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질병이 발생하면 일단 환자 본인도 그렇고 가족이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진단 기준은 없지만 1994년도 세계 통증 연구학회에서 제안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상, 감염, 수술 등의 유해한 어떤 사건이 발생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사건과 어울리지 않은 통증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발목을 삐었는데 6개월이 지나도 그 다친 근처를 살짝 스치기만 해도 너무나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질통이나 통과 과민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통증 부위에 부종이 발생하고 피부 혈관에 변화가 일어나고 비정상적으로 땀이 과도하게 나는 등의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런 특이한 과민 통증 등의 원인과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1형과 2형으로 나누는데요. 1형은 손상된 신경이 없는 경우이고 2형은 손상된 신경 부위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병은 굉장히 희귀한 질병으로 환자는 불에 타는 느낌, 칼에 찔리는 느낌, 따끔거리고 찌릿찌릿한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의 경련, 피부 온도가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피부색이 붉게 보랏빛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뼈 관절이 너무 부드러워지거나 반대로 또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고 움직일 때마다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을 의심하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백반증과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백반증은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이고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원인 모를 이유로 몸속에 신경이 과민해져서 작은 자극이나 움직임에도 고통스러운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희귀한 신경병성 통증 질환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증상이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호전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자가면역성 혈소판 감소증과 모야모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